안녕하세요. 드레스덴 파일즈라는 게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게임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미국의 현대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해리 드레스덴이라는 마법을 사용 가능한 사립탐정, 마법사이자 사립탐정인 주인공과 그를 돕는 4명의 동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인에서 5인까지 가능한 협력 게임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본 바로는 소설과 미국 드라마도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구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미국 만화풍으로 구성된 그런 인물들의 카드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일종의 시나리오 개념인 스톤프런트, 풀문, 데스마스크, 썸머나이트, 그레이브 페릴,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여러가지 좀 다양하게 이렇게 섞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서브잡이라는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카드의 종류가 이런 그리고 이렇게 뭐 간단한 요약표처럼 보이는 그런 캐릭터들과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그런 카드들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게임에서 별로 사용이 별로 안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운명주사위라고 해서요, 두 가지 색깔의 주사위가 총 8개가 있는데 4개 4개씩 각 면은 동일합니다. 각 주사위 면은 동일하고요. 플러스 둘, 마이너스 둘, 빈 공백 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외에 운명 표식이라고 해서 13개, 그리고 단서 표식, 타격 표식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다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진행자의 카드와 이 적의 게임 내 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시나리오의 카드들은 이렇게 좀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적 쪽의 카드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장애물, 적, 그리고 케이스, 해결해야 되는 케이스, 그리고 이점, 이렇게 4가지가 존재를 하고요. 처음에 이렇게 깔아줘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 보드판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마지막 최종 1에서 6까지 사정거리가 존재를 하는데요. 무작위로 이렇게 깔아주고, 근데 여기 끝에 마지막 쪽은 케이스나 적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해당하는 가장 가까운 쪽과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위치를 바꿔줘서 세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페인트 운명 표식 또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갖고 시작하는 개수에 따라서, 여기는 보유하고 있는 것, 이건 선물을 한 것인데, 설명에는 게임상의 번역기를 참고해서 해석을 한 바로는, 게임을 시작할 때 이 번역기 이런 시작하는 그런 페이트 개수도 이건 난이도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에 따라서 게임을 시작할 때 이 본인들이 이렇게 캐릭터에 따라서 12장의 카드 중에 섞어서 무작위로 해당 개수를 뽑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그 카드마다 이렇게 특성이 존재를 하고, 그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까 4가지 이렇게 특성이 있는데, 그 장애물은 이렇게 존재하는 동안에 게임에 대한 먼저 목적, 결과, 이렇게 이 게임의 목표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카드를 소모를 진행을 하면서 카드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적 카드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사건들을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쇼다운이라고 해서 최종 결말, 최종 대결이란 뜻이고요. 이것은
모든 패를 공개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아마 카드 게임에서 유리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최종 국면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된 케이스의 숫자가 적의 수보다 현재 여기 남아있는 적의 수보다 많으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된 케이스는 이쪽으로 가고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버려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타격 표식은 타격을 했을 때 그만큼 데미지를 표시를 하고 이렇게 단서 표식은 이렇게 누적되는 케이스의 누적되는 단서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해결하기 위해 최소 필요한 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떤 카드들이 하나가 해결이 되면 즉시 그 나머지 비는 순간 나머지 것들이 땡겨서 이렇게 자리를 메꾸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진행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자는 기본적으로 각자 지속 능력인 탤런트, 지속적인 이점을 주는 탤런트 카드와 한 번 써서 유리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스턴트 카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인원수에 따라서 섞어서 무작위로 해당 개수만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보시면 보통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개수는 이거에서 한정이 되지만 어쨌든 해당 매칭이 되는 그런 공격 카드들이 있고요. 이런 이점을 이용하는 카드들, 그리고 장애물을 돌파하는 카드들, 그리고 이렇게 사건에 이렇게 단서를 찾는 카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카드들은 이제 그림은 보통 능력에 따라 동일하고 그림과 색깔은 능력에 따라 동일하지만 그런 성격에 따라 동일하지만 실제로 보면 밑에 세부 내역들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부분의 카드들이 다 비슷한데요. 페이트라고 해서 이거는 내가 운명 카드를 쓰는 양이고요. 만약에 이 카드를 쓰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혹은 내가 이 카드를 버리면서 능력을 쓰지 않고 버리면서 그 해당하는 능력만큼 소모됐던 운명을 다시 돌려 이렇게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별표라는 거는 하단부에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가 나와 있는 걸 참고하면 되고요.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5에 2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5에서 주사위를 2개 굴려서 해당하는 수만큼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1을 각 주사위마다 마이너스 1, 플러스면 각 주사위마다 플러스 1을 이렇게 적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예를 들어서 보면 all attacks는 cost, fate, one fate, 운명 표식을 하나 더 쓴다든가. 그래서 이 장애물들은 존재하는 동안에 좀 더 이렇게 방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제거되는 순간까지, 그리고 제거되고 나서는 그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제거가 되고 나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어택하는데 코스트를 1씩 늘린다든가, 주사위에서 이거는 그냥 아무 효과가 없는데 이걸 마이너스로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카드들 사이도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있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른 B카드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B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 B는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라서, 지금 보시면 별표의 설명을 밑에 참고를 하면 이 카드는 이 사건이 이 케이스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타격을 입지 않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쇄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카드들끼리도 물려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은 이 사정거리가 무제한인 것도 있고 하나인 것도 있고 3개의 주사위를 굴려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당하는 이런 사정거리에 맞는 것들을 해결을 해 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사건 해결을 누적을 해 나가고 이렇게 카드들을 해치워 나가면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쇼다운 단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진행자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카드를 하나를 쓰든 아니면 탤런트라고 해서 스턴트라는 능력을
사용을 한번 하든 혹은 일회용 능력을 사용하든 혹은 다시 이 카드 하나를 버리고 그 소모된 운명 표식을 보충을 하든 혹은 패스를 할 수 있는데 패스할 때도 운명 표식을 하나를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운명 표식이 더 없는 상태가 되거나 혹은 진행자들끼리 상의를 해서 이제 최종 결전으로 최종 결말로 최종 대결 단계로 가겠다고 결정을 하면 이제 최종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 최종 단계로 들어가는 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을 해치우거나 사건을 해결할 마지막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후에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이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해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내용을 살펴본 바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행 속도가 빠른 게임으로 아마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드레스덴 파이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